안녕하세요. 문장정비소입니다. 문장정비소 18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비할 글은 칼럼이라고 봐야겠죠. 네, 칼럼입니다. 칼럼. 신문에 쓴 칼럼인데요. 지금 쓴 칼럼은 아니고요. 네, 한 10년쯤 전에, 10년쯤 전에 제주도에 그 해군기지 문제가 한창 이슈이던 시절에 쓴 글입니다. 네, 오래전에 쓰신 글인데요. 문장 정비소를 위해서 정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문장을 많이 이렇게 제가 문장 단위에서 드릴 말씀이 많은 글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좀 그 칼럼이라는 것이 그 주장하는 글이잖아요. 네, 그 주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근거들, 논리적인 구성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오히려 좀 얘기를 몇 마디만 드리려고 합니다. 네, 같이 읽으면서 한번 보시죠. 한반도는 상처가 많은 땅이다. 이념의 갈등으로 동족이 총부리를 겨눴던 상처도 있고 도시 전체가 폭력으로 물들었던 80년 5월 광주의 상처도 있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의 욕심에 한반도 일부를 그 싸움에 내어줘야 했던 상처도 있다. 시대와 공간을 막론하고 전쟁은 언제나 존재했으며 그 전쟁 속에 대륙과 해양을 잇는 한반도의 상처가 남아있다. 네, 한반도에서 있었던 이런저런 이제 폭력과 전쟁의 역사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시대와 공간을 막론하고 전쟁은 언제나 존재했고 그 전쟁 속에 한반도에 상처가 남아있다. 자, 여기서 대륙과 해양을 잇는 이게 반도의 지리적인 어떤 숙명이죠.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만나는 지점. 그것 때문에 전쟁이 한반도를 항상 좀 괴롭혔고 그것들의 상처가 많이 남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기 위해서 이 대륙과 해양을 잇는 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나 봐요. 네, 직접적으로 이 문장 안에서 이 대륙과 해양을 잇는 이라는 표현이 꼭 필요한 표현은 아닌 것 같긴 해요. 네.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뭔가 이 앞에서 전술되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은 크게 걸린다거나 하지 않으니까 두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을 괜히 한번 말씀을 드린 거는 이런 얘기들 할 때 약간 좀 상투적으로 그냥 약간 요 한반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반도 전쟁 이런 얘기 하면은 되게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따라오는 표현이 약간 이런 표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쉽게 좀 사용하지만 막 좀 따지고 보면 어색할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드려보려고 괜히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본이 본격적으로 제국주의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한반도를 병참기지화하려 했을 때 거점으로 삼은 곳은 대륙으로 뻗어나가기 쉬운 북쪽의 도시 원산이었다. 네, 이렇다고 합니다. 네, 여기다가 일단 밑줄을 한번 쳐놔 볼게요. 그곳에 공장이 세워졌고 군수품이 조달되기 시작하며 중화공업이 육성됐다. 자, 이럴 때요. 주장하는 글은 특히나 사람들이 자꾸 의심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내 얘기를 좀 믿어달라고 쓰는 글이잖아요. 내 주장에 동의해달라. 그러면 그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써야 되는 문장들은 아주 분명하고 아주 정확한 것들이어야 되죠. 그리고 글을 읽는 사람들의 자꾸 의심하게 만들고 이거 뭐지 궁금하게 만들지 않는 정확한 근거와 팩트들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죠. 밑줄을 왜 쳤냐? 이때가 대체 언제냐는 거예요. 일본이 본격적으로 제국주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한반도를 병참기지화하려 했을 때 이때가 대체 언제냐고요. 이때가 일본과 저희의 역사적인 악연들은 굉장히 많죠. 이렇게 물리적으로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다툰 적도 많고 일본이 일으킨 전쟁에 어떤 뭐랄까요? 그 전쟁이 한반도 위에서 일어났던 그런 비극적인 일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한반도를 병창기지화 하려 했을 때 이렇게만 써놓으면 이게 언젠지 알 수가 없죠. 사람들 자꾸 궁금하게 만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시기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써줄 수 있는 말이잖아요. 뭐 1920년대, 1910년대 뭐 이렇게 연대를 좀 밝혀줘서, 아니면 뭐 20세기 초반 뭐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것도 좋고요. 네. 이렇게 자기만 아는 방식으로 이렇게 써주는 것. 아는 사람만 알아먹어라 라는 좀 불친절한 서술입니다. 이것보다는 요 앞에 정확하게 그냥 몇 년대, 뭐 20세기 초반 뭐 이런 식으로 분명하게, 네, 분명하게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둡게 돌아가는 기계와 시커먼 연기를 내뿜는 굴뚝. 자, 여기 조금 문학적인 서술이 등장했는데요. 네, 어둡게 돌아가는 기계와 시커먼 연기를 내뿜는 굴뚝. 자, 이 원산에 세워진 일본의 중화공단들, 네, 군수 물품 공장들의 모습을 약간 좀 감상적으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 이제 글쓴이의 이 공장, 이 대상에 대한 글쓴이의 감정이 너무 녹아들어 있는 것 같아요. 어둡게 돌아가는 기계. 어둡게 돌아가는 기계, 요거를 그냥 사실의 눈으로만 보면 사실 뭔지 모르겠습니다. 기계가 그냥 돌아가면 돌아가지, 어둡게 돌아간다는 건 뭐죠? 그리고 시커먼 연기를 내뿜는 굴뚝. 굴뚝은 일본이 세운 공장이든 미국이 세운 공장이든 한국 사람들이 세운 공장이든 이런 중화 공장들에서는 연기가 나올 겁니다. 네, 그냥 이거를 그냥 사신의 눈으로만 본다면 좀 의아한 서술이에요. 다만 이제 이 대상에 대한 글쓴이의 정서가 여기 좀 반영이 되어 있는데, 글쓴이의 정서가 지금 독자의 정서보다 되게 많이 앞서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문제다라는 얘기들을 차근차근 해주고, 독자가 글쓴이의 정서를 따라오게 만든 다음에 이런 조금 정서적인 서술들, 글쓴이의 주관이 좀 반영된 어떤 문학적인 표현들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글의 좀 인상을 강화하는 방식은 괜찮겠지만, 지금 별로 한 얘기가 없거든요. 여기는 이제 배경에 가까운, 네, 이야기고요. 이 글의 배경. 그리고 지금 뭐 원산에서 공장을 만들었다. 근데 공장이 어둡게 돌아가고 시커먼 연기를 내뿜었다. 이렇게 글쓴이 정서가 지금 너무 앞서서 툭 튀어나와 버렸어요. 그런 부분이 바로 뒷문장도 연결이 되는데요. 일본인들은 우리 대일본 제국은 조선진들의 행복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으문이다 라며 우리의 산업을 발전시켜줬다는 명목으로 생색냈지만 그게 정말 우리를 위한 발전이었나?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좀 끊기는데요. 자, 문제가 되는 게 요겁니다. 네, 요거를 큰 따옴표를 써서 직접 인용을 해줬는데요. 네,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일본인들이 이 한국어를 이제 좀 흉내낸다고 할까요? 네, 조금 이제 완전하지 못하게 쓰는 그런 말투들을 이 다운표 안에다가 써놨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글의 성격상, 네, 저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앞서 제가 말씀드린 요 대목하고 같이 이 대상에 대한 글쓴이의 정서가 너무 녹아 있어요. 그냥 건조하게 일본인들은 이러한 군수물품 공장들이 뭐 한국의 산업화에 기반이 됐다라는 식으로 그들의 침략 행위를 옹호하고 있다. 뭐 이렇게 그냥 건조하게만 써놓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약간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이 대상을 좀 희화화하면서 이 대상에 대한 글쓴이의 감정을 너무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 글이 이제 이 제주도에 지어지는 해군 기지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는, 주장하는 글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제주도 얘기는 아직 시작도 안 했거든요. 이제 일제시대 때 지어졌던 원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글쓴이의 부정적 감정을 너무 좀 정서적으로 좀 앞세우면서 독자들을 의아하게 만들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들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이 대목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일본에서 소수의 학자들이 그런 식의 얘기들을 하잖아요. 이제 산업, 우리 한국의 산업화, 근대화의 초석이 된 것이 바로 일본인들이 침략하면서 세워놓았던 어떤 군수 물자를 위한 기반 시설들, 이런 것들이 한국의 산업화에 기여했다라는 식의 실제 그런 주장들을 건조하게 그냥 옮겨놓는 것으로, 네, 이 부분에서는 조금 수정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정말 우리를 위한 발전이었나, 이렇게 반문할 수 있죠. 자, 이제 제주도 얘기가 드디어 나옵니다. 제주도에 평화를 위한 해군기지가 건설된단다. 자, 여기도 요거 평화를 위한 해군기지라는 역설적인 표현을 좀 해놨어요.
자, 요거 아주 제 생각에는 이 해군 기지에 대한 좀 역설적이고 반어적인 어떤 글쓴이의 정서, 평가가 들어있는 표현 같습니다. 기지 건설에 찬성한 사람들은 한미 FTA 체결 이후 불안정한 가계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하기도 하고, 평화라는 것은 힘이 있어야 지킨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네, 요거 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겠죠. 네, 이 사람이 근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 글의 목적이 글쓴이의 생각을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그 생각에 동의하게 만드는 게 이 글의 목표잖아요. 그러면 어디선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수준의 서술보다는 실제로 정부에서 했던 발표라던가 아니면은 이 해군기지를 찬성하는 어떤 시민단체나 지역의 어떤 단체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성명이라든가 그런 날짜와 주체를 밝혀서 쓸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이 자리에서 사용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를테면 정부는 언제 이렇게 발표했다. 아니면 이 기지 건설에 찬성하는 어떤 단체는 언제 이런 말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아니면 단체나 정부가 아니라도 상관없겠죠. 어떤 전문가, 군사 전문가 누구누구는 언제 어떤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네.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써주는 게 좋겠죠. 그냥 온 국민이 이 주제에 대해서 다 A부터 Z까지 다 알고 있어서 척하면 착하고 알아듣는 상황 같으면 모르겠지만 모르는 분들은 또 몰라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어느 정도나 설득력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얘기를 지금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다뤄야 될지, 어느 정도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될지 사람들은 다 천차만별로 생각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근거들 역시도 아주 구체적인 실제 있었던 발언들을 찾아서 그렇게 근거를 쌓았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들의 말대로 제주에 해군기지가 건설된다면 그로 인한 파급 효과는 물론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문장의 단락을 조금 바꿔주는 게 좋겠네요. 그러나 제주는 한반도의 남단에 존재한다. 요거 그냥 무심코 지나가면은 잘 모를 얘기지만 이게 모르겠습니다. 사실로서 보면, 사실의 눈으로 보면 틀린 말이죠. 반도는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땅을 말하는 거고, 제주는 섬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반도의 남쪽 끝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아래에 반도와는 따로 떨어져서 존재하는 섬이죠. 제주는. 한반도의 남단에 존재한다라는 말은 사실로서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냥 대한민국 영토의 아래쪽 남쪽 끝에 존재한다 이러면 모르겠어요. 반쯤은 맞는 말일 수 있겠죠. 물론 대한민국 영토의 남단은 공식적으로 마라도지만 마라도 이렇게까지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만큼 주장하는 글의 경우에는 이 사실 근거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의심받지 않는 분명한 문장, 분명한 사실들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내 말을 믿어줄 거 아니에요. 아무리 맞는 말만 해도 믿기 싫은 사람 말은 안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글로써 내 생각을 전하고 내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을 만들겠다고 한다면 명확한 근거, 그리고 그 명확한 근거를 전달하는 사실적인 문장, 명쾌한 문장들, 분명한 문장들을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도 끄트머리에 자리한 제주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일제감정기 일본이 해군기지를 만들어 소련 남하시 일본 본토의 수호를 위해 사용된 곳이다. 그렇다고 하네요. 제주도는 위치적 특수성으로 인해 강대국의 1차 저지선 역할을 수행했다. 강대국의 1차 저지선. 여기서 말하는 강대국은 일본을 말하는 건지 소련을 말하는 건지 살짝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정확하게 쓰자면 강대국 간
전쟁의 뭐 이렇게 써주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말하는 해군기지, 평화를 위해 힘을 기른다 라고 말하는 제주의 해군기지. 자,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똑같이 또 반복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공식적인 발표나 어떤 전문가의 예측을 실제로 구체적으로 와서 갖고 와서 쓰면은 이 글에 대한 이야기가 더 분명해지겠죠. 경제적 파급 효과가 뭐 정부 발표에 따르면 해군기지를 건설로 인해서 몇 년 동안에 뭐 몇천억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발표를 실제로 가져와서 소개를 해주고, 그런데 이게 이런 점에서 엉터리입니다 라고 반박하는 것이 이야기를 더 힘있게 끌어가는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평화를 위해 힘을 기른다라고 말하는 제주 해군기지. 누가 이런 말을 한 겁니까? 네, 제주 해군기지가 스스로 이런 말을 했을 리는 없고, 이 해군기지를 추진하는 쪽에서 누군가 이런 표현들을 썼을 텐데, 이 표현이 왜 허구적인 얘기인지를 나중에 반박을 하려면 이 문장 역시, 이 발언 역시도 누가 언제 어떤 자리에서 왜 한 얘기인지 구체적으로 제시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그냥 동네에 지나가는 사람이 뭐 지나가다가 이 필자를 만나서 쓱 던진 말인지, 아니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한 말인지, 아니면 뭐 제주도의 도지사가 한 말인지, 뭐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아주 뭐 저명한 군사 전문가가 자기 이름을 걸고 한 얘기인지, 네. 이 누가 했느냐, 누가 어떤 자리에서 했느냐에 따라서 이 발언의 비중이 상당히 달라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서 자기가 듣고 이 필자만 아는 상태에서 자기만 아는 얘기를 자기만 아는 방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글을 쓸 때 기억해야 할 것은 독자들은 이 필자만큼 많은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걸 전제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글을 읽는 사람보다 글을 쓰는 사람이 똑똑하고 잘나고 많이 알고 유식하다는 뜻이 아니라, 글을 쓸 때는 항상 글을 읽는 사람이 내가 아는 것만큼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하다는 걸 전제로 글을 써야 친절한 글쓰기, 서비스 정신 있는 글쓰기, 그리고 두 번 의심하지 않는 글쓰기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주장하는 글에서는 이렇게 근거를 보여주는 것들에서 아주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실로 근거를 쌓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체의 갈등 없이 평온한 상태를 뜻하는 평화라는 단어가 힘을 위해 무력으로 긴장을 조성하는 평화로 바뀐다면 그 의도가 제대로 관철될 수 있을 것인가? 제주에는 3가지가 없다 한다. 3가지라고 하죠. 질 좋은 흙이 있어 풍족한 양곡을 얻지는 못해도 훈훈한 인심과 욕심 없는 사람들 덕에 빌어먹는 거지가 없고, 이웃을 경계하는 담장이 없으며 훔쳐먹는 도둑이 없다고 한다. 바닷바람에 곱게 탄 제주 아가씨가 있고, 돌과 바람이 그곳의 자연과 한데 어우러지는 삼무도, 삼다도 제주. 이 아름다운 섬을 제발 평화라는 이름에 걸맞게 내버려둘 순 없을까? 네. 자, 이 얘기가 너무 깁니다. 네. 제주도 이렇게 아름다운 섬을, 평화로운 섬을 좀 지켜달라, 이런 얘기를 마지막 문단에서 하신 것 같은데, 위에서 이 제주도에 들어서는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이유를 글쓴이는 계속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경제적 파급 효과, 첫 번째, 경제적 파급 효과는 거짓말이다. 두 번째, 평화를 위해 군사기지가 필요하다는 말은 허구다 라는 것, 이 두 가지의 찬성 논리를 반박하는 것으로 자신의 이제 해군기지에 대한 반대 논리를 펼치려고 했었어요. 네, 그렇다면 지금 뭐 제주도의 아름다움을 마지막에서 이렇게 5줄에 걸쳐서 강조하는 말들보다는 이 두 가지, 경제적 파급 효과 그리고 평화를 위해 힘을 기른다는 이 두 가지 논리에 대한 반박 논리들을 더 많이 갖추고, 그리고 마지막에도 그것을 강조하는 말로 끝났으면 어떨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주장하는 그림이도 조금 감상적인 문장으로 좀 정서적으로 접근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이 조금 눈에 보이는 그런 주장하는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조언을 해드리자면, 뭐 문장에서도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이런 이제 정서적인 접근들, 정서적인 문장들보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있었던 발언이나 움직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독자들한테 그 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이유에서 왜 반박하는지 그 역시도 사실적인 근거를 들어서 더 반박을 해줬다면 글쓴이가 좀 원했던 글을 쓰는 목적이 조금 더 좀 성취가 되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분량에서 좀 줄어들고, 그리고 네, 이 처음에 들어가는 부분, 이 부분에서도 네, 너무 배경이 너무 길었죠. 글의 분량 전체적으로 길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만큼의 이야기를 한 다음에 제주도 이야기를 딱 시작하기보다는 아예 처음부터 이 제주도에 대한 이야기로 이 문장으로 글을 시작하고 이 앞에 있는 배경에 대한 이야기들, 조금 정서적인 이런 문장들을 아주 축약해서 구체적인 사실들을 언급하는데 더 많이 사용을 해줬다면 네, 더 좋은 글이 되지 않았을까, 네, 이런 조언을 좀 드려봅니다. 물론 여기 글의 주제에서도 아시겠지만은 뭐 이 문장의 정비를 의뢰해 주신 분은 지금 네, 이런 글을 쓰고 있지는 않으신 분입니다. 훨씬 더 지금 글을 아주 잘 쓰고 네, 글을 아주 전문적으로 잘 만지시는 분이신데요. 네, 이제 글쓰기를 배우실 때 과거에 쓰셨던 글을 네, 저희한테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좀 보내고요. 네, 그리고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도 주장한 이 글을 좀 네, 본보기 삼아서 주장하는 글을 쓸 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잘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문장 정비소는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글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는 이메일 주소로 정비 의뢰를 해주시면 좋고요. 아니면 글을 쓰면서 드는 궁금증, 고민거리 이런 것들도 보내주신다면 제가 방송에서 제가 아는 선에서 성의껏 의견을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장정비소 18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